명석이와 함께 명석해지는 시간 명석한 알고리즘 시작합니다. 어느덧 11월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눈 감았다 뜨면 12월이고요. 그러면 뭐 이제 또 크리스마스 오고 내년까지 이제 또 한 살 더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지금 현재 분위기만 놓고 보면 또 간밤에 CPI 이슈로 인해서 산타 랠리, 그러니까 산타가 이제 슬슬 선물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은,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는 한데, 근데 또 뭐 셧다운이니 뭐니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살짝 골치 아프죠. 그럼 내 포트폴리오엔 뭐가 들어있어야 될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욕으로 가보도록 하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일단 뭐 CPI 둔화됐고 다 좋은데 이분 얼굴만 봐도 사실 약간 좀 수심이 가득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나름 굉장히 강경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걱정이 가득한 모습, 이유는 다 아실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인데 일단은 공화당 내부에도 지금 계속 그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걸 해결하더라도 민주당과의 합의, 또 바이든 대통령과의 접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지금 이틀 남았거든요. 11월 17일 데드라인까지 아마 예산안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60억 인구가 다 미국은 그냥 셧다운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문제기는 하죠.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예산안을 여야 대립으로 인해서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걸 무디스도 그걸 지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신용 등급을 하향한 것은 아니지만 신용 등급 하향할 거야 라고, 이제 너네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라고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 내 국민들의 그 반응 자체도, 고민 자체도 이 부분에 좀 꽂혀 있다고 해요. 지금 계속 물론 달러 찍어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축통화국이긴 하지만 이 정도의 빚 부담은 좀 심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이게 계속 퍼센테이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금리 한번 볼까요? 일단 간밤에 4.44라는 놀라운 수치를 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면 또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파월 의장이 뭔가 어조는 좀 바뀌었다고 하지만 사실 기본적인 전제는 달라진 게 없거든요. 기본적인 전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higher for longer, 그러니까 고금리를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물가 목표치를 2%까지 떨어뜨리겠다라는 목표는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금리가 떨어져서 다들 가즈아를 외치고 주식시장이 막 뛰어드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파월 의장은 또 잠깐 스탑, 뭔가 제재를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 초반, 3% 후반까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금세 다시 올라오면서 제 생각에는 좀 변동성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금리에 대해서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떨어지고 금리 떨어지는 거 좋다. 아무래도 고점은 좀 지난 것 같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계속 빠르게 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의문이다 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2024년의 전망, 마켓 스톡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스톡이 그러니까 좀 갇혀 있을 것이다. 이게 계속 올라가는 흐름은 아니라 뭔가 좀 답답한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흐름들을 그대로 설명해주는 차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라고 봅니다. 뉴욕 3대 지수 최근에 정말 좋습니다. 한 3주 동안 11월 들어와서는 정말 이 정도 포모가 느껴질 정도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아래쪽에 이 파란색 라인은 우리가 4대 지수라고는 잘 표현하지 않지만 러셀 2000도 가끔 얘기를 하잖아요. 중소형주는 확실히 그 하이어 포 longer라는 그 대전제가 바뀌지 않는다면 가장 그 고금리에 취약한 게 중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셀 2000은 계속 아래쪽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소형주를 중소형주가 어려우니까 시장을 떠나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3대 지수는 저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걸 끌어당기고 있는 원동력들을 체크해서 그걸 가져가면 내년까지, 산타랠리는 물론이고 내년까지 좀 웃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경쟁을 끊임없이 가져가야 되고 투자를 멈추지 않을 섹터를 찾아낸다면 저 원동력을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보니 여러분의 예상 그리고 저의 예상이 그대로 맞았습니다. 당연히 반도체 들어있었고요. 2차 전지, 전기차, 그리고
재생에너지 여기 살짝 물음표가 좀 들기는 하죠. 물론 간밤에 태양광 급등을 했습니다만 요거를 막 이제 가자 할 수 있겠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전 그거 역시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또 바이오 요것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대장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반도체는 뭐 당연히 다들 아시는 대로 AI가 끌고 가고 있죠. 지금 3대 지수가 급등을 하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빅테크가 끌고 가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 빅테크라고 다 좋은 거 아니거든요. 보시면은 저 빨간 라인이 S&P 500인데 구글과 아마존은 S&P 500보다 S&P 500 수준이거나 오히려 그 아래거나 중립 이하입니다, 최근에. 근데 위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두 가지의 종목이 바로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 AI의 각자 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AI를 급격하게 당겨가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시장을 호령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MI300, 요거는 이제 AMD에서 엔비디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내놓은 AI 칩이고요. 그걸 보고 나서 바로 엔비디아가 이번에 H200, 그러니까 H100보다 2배 빠른 H200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AI는 올해가 원년이고 내년은 그 지금 출발점에 계속 서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2배 빠른 H200이 공개됐으면 HBM도 2배가 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반도체주까지 이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전기차. 사실 좀 애매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등을 하기는 했어도 아직까지 조금 애매한 그런 구간에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저는 테슬라 주가보다 중요한 게 저 빨간색이 앨범알 주가입니다. 리튬 관련 전 세계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리튬 가격도 회복이 안 되고 있고요. 수요도 좀 애매한 그런 흐름으로 인해서 계속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에 2차 전지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앨범알 주가가 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접근하는 게 저는 좀 더 합리적이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렇지만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메가 트렌드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게 엑슨모빌이 들어오네요. 엑슨모빌이 되게 늦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이제 완벽하게 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막 내가 먼저 재생에너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리튬을 이번에 2027년부터 생산한다라는 기사가 되게 크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나설 차례인가 하고 이 엑슨모빌이라는 거대 에너지사가 리튬에 뛰어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메가 트렌드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이거는 그냥 이 마운자로의 FDA 승인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전처럼 항암제 이런 쪽보다 전부 다 비만 치료제 얘기만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항암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병의 근원이 사실 비만이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 인류가 약으로서 비만을 정복하는 시기가 왔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다른 약을 안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3대장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렇다는 측면에서 알파 전략이 또 없을까 하나 고민을 해보고 하나 더 넣어봤는데, 우주항공 이 다르파라고 이제 미국에서 국방 예산 쪽을 담당하고 있는 쪽에 예산 증가율 1위가 저궤도 위성, 그리고 2위가 원자력 로켓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내년에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섹터, 이쪽을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갑자기 좀 말씀드리는 게 11월 17일에 화성 간답니다. 화성. 지난번에 실패했던 스타링크의 스타쉽이 이제 쭉 화성으로 한번 재도전을 한다고 하니까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알파 전략으로 고민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의도로 가야 되는데, 솔직히 간밤에 CPI 하락했고 금리 하락했고 뉴욕 증시 급등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오늘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뭐 다 물론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사실 기대감이 높진 않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특히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좀 복잡해졌기 때문이죠. 일단 뭐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그 러셀 2000이 수익률이 좀 약했던 것처럼 아무래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뭐 나스닥에 비해서 당연히 좀 불안한 그런 증시임은 틀림없으니까 그런 흐름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공매도 이슈가 좀 들어오면서 더 복잡해진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좀 예측하기 어려운 장세라서 사실 여의도의 내용에서는 오늘은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자리로 돌아온 건 사실이고 어쨌든 공매도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던 것처럼 확실하게 고치기 전까지는 재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 베팅의 가능성은 점점 옅어질 거고 공매도 잔고도 점점 청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공매도에 피해를 받았던 sek터 안에서 종목들을 골라내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좀 현타가 오더라고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 이런 제도적으로 허점을 발견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좀 더 성장성 있고 탄탄한 기업을 보면서 앞서 뭐 얘기했던 그런 알고리즘 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변동성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계속 그 후속 조치들이 해소가 될 때까지는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뭐 양도세가 좀 완화된다는 이슈 이것만큼은 그래도 시장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금리도 좀 내려오고 있는 마당에 코스닥이 조금은 수익률을 좀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뭐 기대하면서 응원하면서 이 변동성이 잦아들기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산타가 안 올 수는 있어도 내년은 옵니다. 결국 산타랠리라는 게 사실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원래 새해가 되면 떡국도 먹고 그리고 뭐 정부에서 올해는 이런 정책을 좀 집중하겠다. 예산안도 결과가 나오고 지금은 예산안 때문에 좀 비틀비틀거릴 수 있어도 결국에 새해에는 다 잘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서서히 내년 전망을 좀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명석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